국내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만 봐도 알트코인들의 상승률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다. 그래서 시장 이제 트레이딩함에 있어서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조금 상승세를 보일 때쯤에 신규 진입 전략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. 안녕하세요. 뉴스원TV 구독자 여러분, 금융증권부 김지현 기자입니다. 비트코인이 지난 한 주에만 최대 29%가량 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28,000불 중반대까지 올랐습니다. 실버게이트나 시그니처뱅크, 실리콘뱅크,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청산 파산 여파가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는 조금 계속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비트코인은 확실히 이제 미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다시금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기대감도 좀 오르는 상황입니다. 비트코인이 이 같은 상승 추세를 어디까지 좀 지속할지, 또 하락세로 다시 전환할 경우에 어느 지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지 오늘은 또 이제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비트코인이 지난 한 주간 좀 급등을 했습니다. 네.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 네. 이 같은 상승 원인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 우선 지난주 주 초반에 네네. 아무래도 실버게이트도 있었고 실리콘밸리, 그럼 이제 시그니처 은행까지 좀 파산 그런 위기가 이제 닥치면서 미 정부가 이제 구제 금융을 해준다고 했죠.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. 그렇죠. 그러면서 사실상 이게 그거에 대해서 미 증시도 크게 올랐고요. 그러니까 리스크 해소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, 특히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미 증시의 상승률에 비해서 돋보인 상승을 보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 은행권들의 그런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래도 탈중앙화를 내세우는 그런 비트코인이 좀 수혜를 보지 않았나, 그렇게 해서 좀 수요가 증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이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그렇죠.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네. 가상자산 산업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, 이렇게 좀 네. 보면 될 것 같고요. 가장 좀 중요한 게 이번 주에 FOMC가 있잖아요. 네. 금리 인상이 일단 가장 좀 주요 포커스입니다. 이전과는 좀 다르게 동결 얘기도 나오고, 심지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긴 해요. 그래도 네. 이제 25bp 인상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긴 한데, 애널리스트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. 일단은 지난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. 발표가 됐었잖아요. 네네. 사실 은행권 이슈도 크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둔화세를 크게 나타내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또 크게 반등을 보인 점도 있고요. 사실 최근에 연준을 보면은 이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늦어졌다거나 좀 느려지고 있다거나,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이 너무 강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50bp까지도 좀 전망이 많았었는데, 사실 지난주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고요.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 CME 패드와치 기준에서는 25bp로 인상될 확률이 70%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, 또는 이제 동결까지도 전망하는 지금 확률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. FOMC 이외에 또 주목해야 될 일정들이 좀 있을까요? 아니면 또 주요 내용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네, 우선은 이제 FOMC가 사실상 이제 이번 달 3월 중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는 있죠. 근데 이번 주는 보면은 FOMC 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실 시장의 영향력을 크게 줄 만한 일정들이라고 보긴 좀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들이 조금 예정이 되어 있고,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금리 결정에서 50bp를 결정한 만큼 향후 통화 정책 계획도 좀 연설을 통해서 좀 참고를 할 수 있고요. 이제 주 후반 이제 금요일 정도에는 미국 제조업, 서비스업, PMI 요 정도 지표만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연준 의장 기자회견도 이제 FOMC 때 있잖아요. 네. 애널리스트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, 네.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제 파월을 비롯해서 이제 연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시경제를 바라보냐에 대한 그 내용도 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. 그렇죠. 이번에도 그런 게 좀 유효할까요? 그렇죠. 아무래도 지금 최근까지만 해도 50bp까지 좀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는 연준 위원들도 많았는데,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좀 전망이 좀 낮아졌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최근에 매파적 성향을 나타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지 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, FOMC가 끝난 이후에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대부분 보인 위원들의 그런 이제 블랙아웃 기간 해제되고 나서의 연설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데이터, 이제 코인 시장과 관련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전에 항상 이제
애널리스트님이 봐주시는 뭐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이랑 또 도미넌스에 대해서 좀 먼저 공유 부탁드릴게요. 네, 먼저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을 먼저 보면요. 우선은 지금 이번에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게 1.18 트릴리언 정도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요. 네. 사실 지금 비트코인 주가 같은 경우는 네. 지금 시가총액 기준에 이 저항선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주가로는 25,200달러 정도가 되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이 저항대는 돌파하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가총액 이 수요는 그만큼 막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. 그래서 반드시 25,200달러를 이제 주가와 같이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만약에 이 해당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시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우선 시가총액은 1.18 트릴리언 정도 돌파하는지 이번 주 내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트를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비트코인이 2만 뭐 5천 달러 정도 부근에 있었을 때 그 네.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이 지금 현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잖아요. 네네.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는데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안 올랐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나요? 그렇죠.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상승함에 있어서 네네. 알트코인 도미넌스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많이 감소되고 있는 네. 현상이고요.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국내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만 봐도 알트코인들의 상승률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미넌스 관련해서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 테더 도미넌스부터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자, 우선은 이제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상승세기 형태에서 이 하락을 했고 네. 이 하락분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 네. 정도의 강한 반등이 나왔으나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죠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함에 있어서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 6.5% 정도가 되겠네요. 6.5%를 추가적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이제 5%대까지도 좀 네네. 구간에 진입할 수가 있다. 네네.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이 비트코인과 이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간단하게 좀 네. 비교를 해드리면은 네.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네. 상승을 하고 그러네요. 있잖아요. 네. 반면에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네. 감소세를, 그러니까 디커플링 현상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. 네. 그러네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 이제 트레이딩함에 있어서는 네네.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조금 상승세를 보일 때쯤에 그때 좀 어느 정도 뭐 신규 진입 전략을 취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해야 되지 않나. 네, 지금은 네.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네.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좀 트레이딩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. 네. 그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알트코인의 그 상승과는 좀 연관이 좀 있나요?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알트코인이 좀 더 수혜를 받거나 뭐 이런 상황이 좀 있나요? 네, 그렇죠. 이제 보통은 이제 시장이 변곡점이라고 네. 할 수 있죠. 네. 중요한 위치에서 이제 크게 상승을 할 때는 보통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동반되면서 네.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요. 네.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세에 다 도달을 하고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이제 올라가면서? 네. 증가를 하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른 알트 종목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분산이 네.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. 네. 자, 우선은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요. 이번에 이 확장 플랫 파동으로 조정이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. 네네. 이후에 지금 보면 강하게 상승이 나타났잖아요. 네네. 28,000달러까지 상승을 했고 네. 지금 현재 뭐 주봉이나 일봉을 보면은 지금 일봉 이평선도 이렇게 잘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네. 우선은 계속해서 상승 시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는 있고요. 네. 다음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을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네. 3만 달러 정도 부근까지를 목표로 좀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네.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면은 네.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어둬야 네네.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삼각수렴 이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네. 이 삼각수렴 기준으로 해서 이 하방 이탈을 할 경우에는 네네. 다음 26,000달러 26,000 구간까지 조정이 발생할 수 있고요. 네. 만약에 이제 상방 이탈할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3만 달러를 이제 목표로 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있을 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수렴 이탈 기준으로 네.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네네.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이제 주요 거시경제 일정과 뭐 코인 관련 데이터 또 뭐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